마지막으로 보는 입장에서 답답하니 시원하게 욕 한 번만 박자며 시즌 중에 경쟁팀이란 면접을 했다는 것 자체가 마레스카는 직업 윤리가 없는 병가 맞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끄덕찬입니다. 오늘 영상은 첼시의 전반기를 빠르게 훑어보고 마레스카 감독의 사임 사건에 대한 저의 사견까지 말씀드리면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빅6의 전반기 돌아보기와 더불어 이적 시장 기간 동안 정확한 소식들 전해드릴 예정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럽 월드컵에서 트래블팀 파리 생제르맹을 상대로 우승을 차지한 것부터 시작해서 각 포지션별로 잘하는 선수들이 고르게 분포해 있는 게 이번 시즌 첼시 전반기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쁘게 말하면 통나무 들어준 사람들이지만 좋게 표현하면 코어층은 탄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카이세도나 쿠쿠레아 같은 선수들은 기존에 워낙 잘했으니 그냥 넘어가더라도 파머의 부상을 틈타 거의 2선으로 기용된 엔조나 유리몸에서 축신이 되어버린 리스 제임스, 저한텐 항상 기복 있는 공격수로 보여졌는데 실제로 공격 포인트를 8개나 뽑아내며 어느새 리그 탑급 윙어로서 활약하고 있는 네투. 이적 첫 시즌에 많은 기회를 부여받진 못했지만 그래도 상당한 잠재력을 보여준 에스테반 같은 재능들이 전반기가 다 지나도록 폼을 잃지 않고 오히려 후반기에도 나쁘지 않겠다는 인식을 심어주니 이런 부분들은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반면 엄청난 부상자는 확실히 마이너스라 볼 수 있는데 센터백 전원이 부상에 시달려서 수비 조직력을 제대로 유지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첼시의 양 풀백이나 카이세도가 월드클래스급 활약을 보여준다 해도 아무래도 센터백만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은 절대 100% 완전하게 대체해줄 수 없습니다. 분명 현 시점의 첼시가 리그 최소 실점 4위이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말씀드린 풀백 카이세도와 산체스 키퍼의 활약도 뒷받침해준 게 적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파머의 부상이 결정적인 원인은 아니겠지만 공격에서의 기복이 심하다는 것 또한 비슷한 맥락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리스 제임스가 제대로 돌아와주긴 했으나 다른 곳에서 터지고 있는 부상 관리와 이게 원인이 되어 생기는 기복 같은 부분들은 다시 특정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딸깍 축구가 될 수 있으며 후보 선수들, 예를 들어 하토, 토신, 디사시 같은 선수들이 전혀 주전의 빈자리를 채워주지 못하는 전반기를 보냈기에 분명 서브 자원의 실력적인 문제도 문제이지만 실력이 확실한 주전 자원의 부상 문제는 첼시가 확실히 우승권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해결해야만 하는 과제입니다. 이번 시즌의 영입생 전반기 성적은 빛과 어둠이 동시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마두에케, 펠릭스, 은쿤쿠, 페트로비치 등 마두에케는 논외로 보더라도 전력외로 분류되던 자원들을 이적시켰는데 이 선수들이 또 젊은 선수들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실패한 선수들을 리셀에 성공하며 비싼 돈을 다시 벌어들였다는 관점에서 첼시가 확실히 거상의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방출 작업으로 벌어들인 3억 유로를 그대로 영입하는 데 써버렸는데 막상 영입생들의 활약이 저조한 것에 대해 보드지는 진지한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선수 한 명 한 명에 들어간 돈이 옆 동네 리버풀처럼 엄청나진 않지만 3억 유로가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5천억이 넘는 천문학적인 돈이기 때문에 어쨌든 시즌 끝까지 지켜봐야 아는 거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성공이라고 하기엔 조금 무리 같습니다. 먼저 에스테방은 23경기 5골 1어시를 기록하고 있고 리그에서는 1개의 골과 어시가 전부지만 챔피언스 리그에서 3득점을 기록해줬습니다. 첼시가 바르셀로나를 이기는 경기에서 야말이 침묵하는 가운데 득점을 올리기도 했고 또 공격수 페드로는 24경기 7골 4어시, 리그 기준으로는 6득점 3어시로 공격 포인트는 꽤 쌓은 편이지만 경기력적으로 계속 기복을 보였다는 점은 확실히 아쉬운 부분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르나초는 압박도 열심히 참여하고 사이드로 벌려서 컵백도 주고 하는 게 인상적이지만 메이드 찬스가 많지 않은데 그 기회마저 날려버리는 킥 퀄리티가 상당히 아쉽다고 느껴졌고 델랍은 공수 양면으로 끼치는 영향력이 없는 데다 잦은 부상으로 사실상 실패한 영입이 되어버렸고 기튼스는 초반에 비해 폼은 올라왔지만 시즌 초에 기회를 부여받았을 때 너무 날려버려서 정리하자면 판매는 기똥차게 잘했으나 영입에서 타율이 낮았던 이적 시장이라고 평가해보겠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보는 첼시는 아직도 영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후보 선수들의 경기력에서 문제점이 계속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주전들의 혹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찰로바가 이번 시즌 세트피스에서 득점도 해주고 주전으로 올라서며 정말 잘해주고 있지만 사실 이것도 코릴이 십자인대 파열로 한 시즌 누워버렸기 때문에 찰로바가 주전으로 올라선 것에 가까우며 그래서 찰로바의 좋은 경기력은 그나마의 청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토신과 디사시 그리고 바디아실은 주전으로 기용하지 못할 만큼 제대로 된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챕터에서 말씀드렸듯이 첼시가 프리미어리그 최소 실점 4위를 랭크하고 있긴 하지만 센터백 주변에 위치한 수비수들이 카이세도, 쿠쿠레아, 리스 제임스, 골키퍼 산체스인 것도 진지하게 감안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대놓고 월드클래스급 선수들이 주변에 있으니
당장의 수비력 부족이 그렇게 도드라지지 않을 뿐 포파나가 출전하지 않았을 뿐인데 강등권 언저리의 리즈와의 경기에서 3대1로 패배했고 챔피언스리그 아탈란타전에선 토신을 투입하자마자 10분도 안 돼서 실점하는 등 특히 수비 쪽에서 누수가 심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포지션도 안심할 순 없습니다. 파머가 복귀하며 공격 쪽에선 혈이 뚫릴 것 같지만 카이세도의 대체자인 이수고와 라비아는 부상으로 누워있기 때문에 쿠쿠레아의 대체자인 하토는 전력차가 명확한 팀을 상대로도 뚜렷한 활약을 보여주지 못해서 카이세도와 쿠쿠레아가 또 시즌 내내 혹사당할 것이 분명해졌기 때문에 수비형 미드필더와 레프트백 포지션도 진지한 고민을 해봐야만 합니다. 주전과 서브의 차이가 명확한 건 어쩔 수 없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주전의 혹사가 이어진다면 당장 파머가 부상으로 누웠다 돌아온 것처럼 쿠쿠레아나 카이세도도 로드리처럼 눕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첼시는 주전 혹사의 문제로 새로운 영입이 필요해 보이긴 하지만 재정 관련 문제로 당장의 선수 수급이 어렵기도 합니다. 스털링, 디사시 같은 악성 재고가 남아있기도 해서 이런 선수들을 빨리 내보내는 작업이 영입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먼저 스털링부터 살펴보며 그동안 첼시는 스털링을 1군에서 제외하며 전력 외 자원으로 확실하게 분류했는데 캐폴로지에 따르면 스털링의 주급은 32만 5천 파운드, 우리 돈으로 6억 원입니다. 현실적으로 쓰지도 않는 선수에게 주마다 6억을 써가며 데리고 있을 여유가 없는 상황이지만 그건 런던의 다른 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첼시 측에서 이적할 팀은 물색해줬으나 스털링은 런던 팀이 아니면 안 간다며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지만 12월 말 커트 오프사이드의 보도에 따르면 뉴캐슬이 스털링의 임대 후 이적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며 로마노는 웨스트햄이 여러 선수를 두고 이적 관련 내부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중 스털링의 이름이 거론되었다고 합니다. 다른 방출 대상은 악셀 디사시와 타이릭 조지입니다. 조지 같은 경우는 플럼의 실수로 딜이 엎어진 상황이라 다시 재개될 가능성이 있고 디사시 같은 경우는 AS 로마가 임대를 고려하고 있지만 첼시의 해외 임대 슬롯 6칸이 모두 찬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리미어리그 하다못해 국내 임대나 완전 이적의 형식으로 내보내는 걸 원하지만 첼시가 마침 센터백 자리에 공백을 느끼고 있는 만큼 스트라스부르로 임대로 가 있는 마마두 사르 혹은 도르트문트에 임대가 있는 안셀미노를 복귀시켜 해외 임대 슬롯을 새롭게 한 자리 확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1월 1일 새해 첫날부터 마레스카 감독의 사임으로 첼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제가 접한 소식을 통합해서 나름 정리해보니 마레스카의 사임 사실상 경질된 이유가 크게 3가지 정도로 추려졌는데 첫 번째로 시즌 중 맨시티와 접촉했다는 겁니다. 목적이 뭐가 되었든 첼시의 감독이 시티와 접촉했다는 건 배신으로 보여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심지어 마레스카가 시티와 접촉한 10월은 6경기를 치러 5경기를 이기는 상승세를 제대로 타던 시기이기 때문에 시티에 가고 싶어서 첼시고 나발이고 그냥 미팅을 질렀다가 아니라면 아니 이게 맞더라도 정상적인 사고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접촉입니다. 두 번째로 메디컬 팀과의 잦은 갈등입니다. 메디컬 팀은 부상 위험군에 있는 선수를 대상으로 마레스카에게 로테이션을 돌려달라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상식선에서 간섭도 아니고 부탁을 한 것이라는데 그걸 가지고 내부 총질을 한 셈입니다. 100번 1000번 양보해서 마레스카의 입장만 본다면 당장 성적을 내야 하니 불합리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전문성을 가진 메디컬 팀이 합리적인 부탁을 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구단을 겨냥해 내부 총질을 하는 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적 부진인데 이미 이런 소식들을 접하고 난 뒤라서 12월에 7경기 1승 3무 2패라는 성적표를 보니 결과론적이지만 그냥 던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막말로 리버풀의 슬롯 감독도 한창 좋지 않을 때 7경기 1승 6패로 경질설이 돌았는데 이 정도로 패배했던 건 아닐지라도 승리한 경기가 한 번밖에 없었다는 건 제3자면 몰라도 첼시 관계자들이나 팬에게는 화딱지가 나는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동안 열심히 로테이션을 돌려가며 클럽 월드컵 우승, 챔스 자력 진출 등 어떻게든 이뤄낸 성과가 있기 때문에 성적 부진 문제는 최소한 시즌 말까지 기다릴 생각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문제는 에버튼전 이후의 인터뷰에서 지난 48시간은 최악의 시간이었다며 팀의 이상한 상황을 암시하는 발언을 해놓고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은 채 무책임하게 사임 엔딩으로 마무리 짓는 행태는 그냥 직업윤리 자체가 없어 보입니다. 12월의 성적을 개판을 치면서도 맨시티와의 미팅을 했다는 것 자체가 어이없는데 맨로에 따르면 마레스카는 이 사실을 구단에 통보하면서 새로운 계약을 해주며 계속 남아있을게라고 했고 첼시는 당연히 이를 거절했습니다. 애초에 장기 계약에 사인한 건 본인인데 이제 와서 나여 마레스카 하면 첼시가 아니라 예수와 부처도 혀를 내두를 겁니다. 왼쪽의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12월 중순쯤에 온스테인이 기사를 낸 것으로 보아 이맘때쯤 미팅을 가졌을 것으로 추측되며 마지막으로 보는 입장에서 답답하니 시원하게 욕 한 번만 박자면 시즌 중에 경쟁팀이란 면접을 했다는 것 자체가 마레스카는 직업 윤리가 없는 병신 뱀새끼가 맞는 것 같습니다.
로마노, 스카이 스포츠 등의 여러 보도에 의하면 스트라스부르 알자스의 로세니어 감독이 새로운 첼시의 감독으로 유력해 보이지만 프리미어리그 경험이나 리그 승격 경험도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소방수라는 여론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사견으로 차라리 수석 코치인 카바예로가 첼시에서 바라는 역할인 헤드코치 정도는 어느 정도 수행이 가능할 것 같으니 일단 임시 감독직을 카바예로에게 맡기고 그동안 보드진이 새 감독을 진지하게 물색하는 게 더 좋아 보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첼시의 전반기 그리고 마레스카의 사임에 대해 이야기해봤는데 여러분들의 생각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